안녕하십니까? 2차시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란 지표비의 수많은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서대전 고등학교의 위치,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 전파 과정 등 다양한 종류의 지리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 정보는 무엇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로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점, 선,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의 위치는 점으로, 교통, 통신망 등의 이동은 선으로 표현하며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은 면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속성 정보입니다. 속성 정보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성 정보는 특징을 표현하기 때문에 속성 정보는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구는 990만 명,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 연평균 기온은 12.3도씨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들이 속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관계 정보는 다른 장소나 지역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정보로서 인접성이나 계층성, 연결성 등으로 표현됩니다. 쉽게 다른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관계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조사입니다. 지역조사는 어떤 지역의 지리적 현상을 조사하여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주제 선정, 조사 지역 선정, 실내조사, 야외조사, 지리정보 분석, 조사 보고서 작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지역조사 과정은 표와 같지만 이중 지리정보의 수집 및 지리정보의 분석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야외 조사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내 조사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내 조사를 통해 얻은 지리 정보를 보완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야외 조사입니다.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의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내 조사는 각종 통계 자료와 지도, 문헌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경로도를 작성한다든지 설문지를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야외 조사는 실내 조사에서 준비한 것들을 조사 지역에서 관찰하거나 실측, 촬영, 면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읽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최근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지형도를 통해 해당 지형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은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형도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지형 읽기까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는 땅 위의 모양이나 건물 등을 축척을 적용해서 등고선이나 기호를 이용해 그려낸 지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산이나 강, 평야와 같은 지형적 요소와 도시, 농경지, 다리, 도로망 등의 인문적인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를 읽기 위해서는 축척과 방위, 지도상의 기호, 등고선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척은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인 비율을 의미하는데 1대5만과 같이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비례법과 분수로 나타내는 분수법, 마지막으로 막대자 축척을 이용한 줄임자법이 있습니다. 등고선을 이용해서도 축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능에서는 지형도를 읽는 방법 자체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지 않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축척이 실제 거리를 줄인 비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림처럼 축척이 크면 해당 지역을 크게 나타낼 수 있고
축척이 작으면 그만큼 많이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작게 그려집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실제 지역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과 하단에는 축척에 따라서 지역이 지형도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아래로 갈수록 1대 25,000, 1대 5만으로 축척이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까요? 제시된 두 지형도는 같은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오른쪽에 1대 25,000 지형도는 왼쪽에 1대 5만 지형도의 좌상단 부분이 확대된 것입니다. 축척이 클수록 자세한 지도가 되는 것이지요. 지도상에 사방위표와 같은 방위표시가 없을 때에는 위쪽이 북쪽이 됩니다. 물론 사방위표시가 있을 때에는 사자의 머리 모양 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인데요. 어때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산 봉우리와 같은 산 봉우리의 같은 높이의 지점을 지면과 평행하게 잘라 그 단면을 바닥의 종이 위에 겹치면 이것이 바로 등고선이 됩니다. 왜 등고선이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이라는 것인지 이해되시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그만큼 경사가 급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등고선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주곡선과 높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5개의 주곡선마다 1개씩 굵게 나타내는 계곡선이 있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사 각도가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왼쪽 가운데 화살표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진다면 경사가 완만해지는 오목사면이 되고, 등고선의 간격이 오른쪽 가운데 화살표처럼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면 점점 경사가 급해지는 볼록사면이 됩니다. 능선은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흔히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산 등성이를 의미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고선이 V자 모양으로 향해 있는 곳이 능선이 됩니다. 반대로 골짜기는 능선과 능선 사이에 위치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등고선이 뾰족하게 향해 올라가면 계곡이 됩니다. 제일 위쪽의 그림처럼 원이 점점 작아지면 봉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범례는 지도상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지형도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기호는 지금도 종종 출제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논과 밭, 과수원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학교와 교회, 절, 다리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림의 빈칸은 위에서부터 등대, 우체국, 공장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네요. 바로 지형도를 이용해 지형 파악하기입니다. 자, 이 지형도만 보고 여기에 나타난 지형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파란색은 하천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면 어떤 지형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급경사의 지형이라고 했죠. 자, 사진으로 볼까요? 경사가 급한 산지 사이를 이렇게 휘감아 돌며 흐르는 하천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감입, 공류, 하천입니다. 어때요? 지형도로 지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감입, 공류, 하천이 있지만 등고선 사이가 좁은 곳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 지형입니다. 이 지형은 너무 쉽지요? 지형도를 못 읽더라도 평창군, 삼양목장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텐데요. 해발고도가 1000m 이상인 지역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평지지역, 바로 고위 평탄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고위 평탄면입니다. 주변 지역에 비해 가운데 지역이 등고선 간격이 넓죠?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 바로 고위 평탄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가요? 지도상에서 등고선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쉽게 찾을 수 없죠?
지도상에 등고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넓은 평야 지역임을 말해줍니다. 평야 사이를 완만하게 흐르는 하천은 무엇이죠? 그렇죠. 자유, 공유, 하천입니다. 자, 마지막 지형입니다. 지형도 아래쪽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곳은 평야 지형이고 위쪽에 등고선 간격이 좁은 곳은 산지 지형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던 하천의 퇴적물이 경사급변점을 만나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지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상지입니다. 어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지형도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으셨나요? 형성평가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형성평가 문제풀이 방송도 잘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